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양수량 계산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수량을 계산하는 식이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자, 먼저 5번에 보면 양수량 계산식을 먼저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양수량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양수량 계산식은 주어집니다. 자, Q는 2파이 KB 곱하기 H-H0 나누기 2.3 로그 10의 R 나누기 R0로 표기를 해요. 자, 여기서 Q라는 게 뭐냐면 Q라는 게 양수량입니다. 양수량.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second. 자, 그리고 K라는 것은 투수계수. 그리고 B라는 것은 피압 대수층의 두께. H-H0는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합니다. 그리고 R이라는 것은 피압수 우물에서의 반경을 뜻해요. 그리고 R0라는 것은 우물 반경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문자와 소문자 R이 같은 반경인데 대문자 R은 피압수 우물에서의 반경, R0는 우물의 반경을 뜻해요. 자,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는 2.3 로그 10은 ln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2.3 로그 10을 쓰지 말고 요 값은 뭐를 사용하느냐면 ln으로 바꿔서 쓰면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서 공식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천정호 자유수면 우물입니다. 양수량은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반경이 0.5m의 천정호 시험정에서 H가 6m, 소문자 H가 4m, R이 50m에서 Q가 10L/s의 양수량을 얻었다. 이 조건에서 투수 개수를 미터/미니처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에서 공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공식이 주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Q와 K가 투수계수라는 K의 시간 단위를 잘 보세요. 유일하게 두 가지에서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답에서 K가 보통 상수는 단위가 없는데 투수계수는 단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미터 퍼 미니처로 단위를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량의 시간 단위를 여러분들이 뭘로 고쳐야 되느냐면 미니처로 고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터라는 개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을 해야 돼. 유량은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Q라는 값을 리터와 미니처로 먼저 고쳐줘야 돼. 따라서 자, 유량을 미터의 삼성 per 미니처로 환산을 합니다. 그럼 리터를 10의 삼성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돼. 자, 그리고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분은 60초. 자, 따라서 Q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0.6 미터의 삼성 per 미니체예요. 그럼 대입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죠? K라는 투수 개수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양수량 자리에 0.6 미터의 삼성 per 미니처, 파이는 계산기에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합니다. K 우리가 계산하죠? 그리고 대문자 H가 6m입니다. 소문자 H가 4m예요. 나누기 2.3 로그씩 요 값은 여러분들 ln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 R 나누기 소문자 R. 대문자 R이 얼마예요? 자, 50m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R 반경이죠. 0.5m. 따라서 계산하시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0.0439 미터 퍼 미니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보통 반올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소수점 자리를 어떻게 반올림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냈는데 일단 값이 나오게 되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셋째 자리 값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3이잖아요. 그럼 바로 아래쪽에서는 전부 다 뭘 하느냐 하면 반올림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5 이상의 셋째 자리에서 5 이상의 값이 되면 한 자리를 올려주면 돼요. 필기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우리가 실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소수점 처리하는 게.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은 0.04 미터 퍼 미니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양수량 구하는 공식에서 K라는 투수 개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압수 우물에서 영양원 직경 1km, 우물 직경 1m, 피압 대수층의 두께가 20m, 투수 개수는 20m/s로 추정되었다면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화를 50m로 유지하기 위한 양수량을 계산하시오. 단 Q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량 Q를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K를 여러분들이 Q와 K가 단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 지금 투수 개수가 미터 퍼 데이예요. 자, 그 다음에 양수량이 미터의 삼성 퍼 아워예요. 그럼 같은 미터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를 뭘로 고치면 되죠? 아워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투수 개수를 20m per day에서 데이를 아워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을 해서 나눠줬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0.833m per hour.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양수량의 시간 단위와 투수 개수의 시간 단위를 일치시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B라는 피압 대수층의 두께가 있어요. 자, B라는 피압 대수층의 두께가 얼마죠? 여기 보시면 20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하가 뭐예요? H-H0잖아요. 이 값이 5m예요. 자, 그리고 R이라는 대문자, R이 피압수 우물에서의 반경이에요. 그러면 피압수 우물에서의 반경이 얼마죠? 피압수 우물에서의 직경이 1km예요. 그죠? 그러면 R이라는 반경은 1000m에 나누기 2니까 500m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0라는 것은 우물 반경이에요. 우물 반경. 그래서 우물 반경은 지금 보시면 우물 직경이 1m니까 R0는 1m 나누기 2를 하면 0.5m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건을 우리가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식 자체에서 사용하는 2.3 로그 10은 뭐라를 하라고 그랬어요? ln으로 바꿔서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75.77 미터의 삼성 퍼 아워라는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양수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 9번에 보면 다음은 급수용 저수지의 용량 결정을 위한 유출량 누가 곡선이다. 갈수기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수하기 시작해야 될 시기는 어느 지점부터인가? 단 EF와 HG는 각각 OB선에 평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량 누가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오면 유량이 증가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감소하는 곡선을 유량 누가 곡선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소비 누가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 누가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유량 누가 곡선에서 최대 부족 수량을 나타내는 구간이 여기 보시면 피크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구간, 여기 지금 피크와 피크 사이, 이게 지금 물이 가장 많은 시점이에요. 여기가 물이 가장 적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점과 가장 적은 시점의 그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자, E와 F가 봉우리니까 제일 물이 많아요. 반면에 여기서 H와 G 사이가 물이 제일 적죠. 그래서 이 값이 I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I와 G 중에서 G 구간에서 유량 누가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H로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지금 H거든요. 그래서 H에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저수 시점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자, 물이 가장 많이 있는 시점, 봉우리가 생긴 부분이에요. 피크가 생긴 부분에서 물이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이 물이 가장 적다는 소리예요. 그럼 가장 많이 있는 지점과 가장 적은 지점의 차이가 제일 큰 지점을 찾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지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가장 적은 지점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수평선을 그어서 그래프와 만나는 점까지 와요. 그럼 어디까지 오죠? H까지. 그럼 그 H에 해당하는 계절이 물을 저수하는 시기. 그래서 물을 저수하는 시기는 J 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상수도의 구성이 있어요. 자, 상수도의 구성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기사에서만 출제되는 과목이잖아요. 한 과목으로 출제했을 때 산업기사에서도 문제가 빠져나가겠지만 그래서 기사에서만 한 과목 20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부분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설명드렸던 내용, 그래서 교재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춰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 나와요. 순서 자체 내에서 다음 중에서 상하수도의 순서로 상하수도 구성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익혀 놓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취수, 그리고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맨 앞에 자를 따서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를 따서 암기법을 했어요. 어떻게 암기를 했느냐? 상치도 청송에 배급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치라는 것은 뭐냐면, 치라는 것은 맨 앞에 있는 취수를 뜻해요. 그리고 도라는 것은 도수, 청이라는 것은 정수, 송이라는 것은 송수, 배라는 것은 배수, 급이라는 것은 급수예요. 그래서 상치도 청송에 배급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 10번에 보면 집수정에서 가정까지의 급수 계통을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상치도 청송에 배급한다. 자, 상치, 치를 먼저 찾으세요. 처음부터 치가 있네, 그죠? 자, 상치도, 도가 나와 있으니까 도수가 있어야 돼. 자, 도수, 두 개가 없으니까 이거는 빼요. 자, 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송에 배급한다.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 그리고 송수가 나와야 되겠죠? 송수, 배급한다. 배급. 정답은 가번이 정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문제 레벨을 보게 되면 상중하가 있거든요. 그럼 중간과 하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맞추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이라는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중 정도의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나 하의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를 실수하게 되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틀려도 난이도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상의 문제보다는 중하의 문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취수시설을 보겠습니다. 취수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시설이에요. 그래서 취수탑, 가장 먼저 취수를 하는 탑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취수탑이라고 합니다. 그럼 취수탑을 한번 설명을 보시면, 취수탑의 단면이 원형이나 타원형인 경우에서는 장축 방향을 흐름 방향과 일치시켜요. 그래서 장축 방향을 흐름 방향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죠. 원형이나 타원형일 때는. 그럼 여기서 장축 방향이라는 게 뭐죠? 가장 긴 방향이에요. 그래서 원형이나 타원형일 때는 가장 긴 방향을 흐름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 자, 그리고 탑체의 상단은 계획 최고 수위보다 1에서 1.5m 이상 높여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수구라는 것은 물을 취수하는 일종의 구멍이란 말이에요. 입구. 그래서 이 취수구 자체에서 유입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럼 보통 하천에서 취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호수에서 취수하느냐 있는데, 하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입 속도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면 15에서 30cm/s가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숫자적인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단위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취수탑의 내경은, 내경이라는 것은 안쪽에 있는 직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경, 내경 같은 말이에요. 다시 외경이 서로 다른 말이죠. 자, 취수탑의 내경은 필요한 수의 취수구를 적당하게 배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 취수탑의 상단과 관리교의 하단, 그러니까 상단이라는 것은 맨 위쪽이고, 그 다음 하단이라는 것은 맨 아래쪽을 뜻하는 거죠. 하천이나 호수, 그리고 댐의 계획 최고 수위보다는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취수탑의 상단, 그리고 관리교의 하단은 하천이나 호수, 댐의 계획 최고 수위보다는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게. 자, 그리고 갈수시에도, 갈수시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부족한 시기를 우리가 갈수시라고 그러죠. 자, 갈수시에도 일정 이상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면 취수탑의 연간 수위 변화가 크더라도
하천이나 호수, 댐에서의 취수 시설로 알맞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갈수시가 오고 풍수시가 오고 그럼 물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물의 변화가 심한 하천이나 그리고 호수나 댐에서도 취수시설로 알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취수탑 같은 경우에서는 취수구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수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취수구를 아래쪽에서 취수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수량이 하천의 수량이 풍부하다고 하면 취수구 중에서 위쪽에서 취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취수해야 된다고 하면 취수구가 3개다 그러면 3개를 전체를 오픈을 해서 취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수탑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취수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취수를 했을 때 경제적이에요. 많은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취수탑을 전반적으로 많이 쓰죠. 대신에 공사비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치에 비해서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식 가물막이 등의 가설 공사는 비교적 소규모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물막이라는 게 뭐죠? 임시로 물막이를 하는 것을 가물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했을 때는 물막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물막이를 하는데 대규모로 할 필요까지 없고 소규모로 해도 관계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사 유입이 돼요. 그럼 취수구 쪽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은 우리가 방지할 수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 토사가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황이 안정된 하천에서 대량으로 취수했을 때 특히 유령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황이 안정된 하천이라는 것은 수심이나 그리고 물의 흐름 자체가 안정됐다는 소리죠. 그런 경우에서는 대량 취수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됐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쉽게 생각해서 취수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취수탑을 나타냈을 때 자, 시계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번 치수구, 2번 치수구, 3번 치수구가 있어요. 그럼 수면에서는 취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적게 취수를 해, 평소처럼. 그러면 수량이 풍부하다 그러면 1번 치수구를 통해서 취수를 해서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물이 부족해서 수면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2번 치수구를 사용해서 물을 취수하고 또는 3번 치수구를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 오늘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의 취수구를 다 열어서 우리가 취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징을 살펴본 것처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1번에 보면 지표수의 취수를 위해서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취수탑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취수탑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량 취수 시에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대량 취수를 하려고 하면 물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취수구가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취수구를 그때그때 새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수탑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군데의 취수탑 안에 취수구를 여러 군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 변동에 따라서도 쉽게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취수보와는 달리 토사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요. 토사 유입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커요. 취수탑을 사용했을 때 취수구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수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취수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들어요. 그 다음 시공 시 가물막이 등의 가설 공사는 대규모로 할 필요는 없고 소규모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취수구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취수구라는 것은 뭐냐면 취수탑의 취수구가 되는 거죠. 취수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취수하는 유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면 취수구의 형태는 장방형이나 원형. 여기서 장방형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을 뜻하죠. 반면에 원형은 말 그대로 원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치수구 전면에 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치수구 전면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치수구가 있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유입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입되게 되면 하천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물고기가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스크린을 사용해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구 내에서 탑내 내책이나 외책의 슬루스 게이트. 여기서 이제 슬루스 게이트라는 것은 문을 이제 우리가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서 제수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버터플라이 밸브 등의 제수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제수 밸브에서 물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오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치수구의 단면은 하천의 경우에서는 15에서 30cm/s, 그리고 저수지의 경우에서는 1에서 2m/s의 유입 속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cm/s고,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서는 m/s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터로 나타내면 0.15에서 0.3 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속도가 어느 쪽에서 느리죠? 하천에서 취수를 하는, 지금 유입 속도, 하천에서 유입하는 속도가 저수지의 유입 속도보다는 작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치수탑은 탑의 설치 위치에서 갈수 수심이 최소 2m 이상. 여기서 갈수 수심이라는 것은 물이 가장 부족했을 때 갈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했을 때의 갈수 수심이 최소 2m 이상이 아니면 계획 치수량의 취수에 필요한 치수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수기에도 최소한 수심이 2m 이상이 됐을 때 치수탑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문제 12번에 보시게 되면 치수탑의 치수구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단면의 형상은 정방향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써야 되죠? 장방형이나 직사각형이죠. 장방형이. 그리고 원형 두 개 중에 한 개를 사용하시면 돼요. 가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치수탑의 내책이나 외책에 슬루스 밸브, 슬루스 게이트라는 것은 물을 제어하는 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버터플라이 밸브, 그리고 제수 밸브 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협작물을 제거하기 위한 스크린을 3에서 5cm 간격으로 취수구의 전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취수구 전면에, 그리고 최하단에 설치하는 취수구는 계획 최소 수위를 기준으로 하고 갈수 시에도 계획 취수량을 확실하게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취수관입니다. 취수관. 자, 취수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을 이용해서 취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자,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 취수관을 설치를 해요. 자, 이렇게. 지금 빗금쳐 있는 부분은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그래서 취수관이 들어가 있는 유입구 바깥에 스크린을 한번 치고, 그 다음 유입구에 바로 또 우리가 스크린을 쳐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수위 조절에 적응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위 조절에 적응성이 나빠요. 그래서 취수관을 사용하려고 하면 수위가 일정한 곳에서만 취수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수량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아무리 취수온으로 잡아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취수관 같은 경우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수위 변화가 적은 곳에서만 적합해요. 우리나라처럼 수위 변화가 큰 곳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안 부근에 설치합니다. 자, 하안 부근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다 그러면 하천둑 근처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수관의 스크린 관망은 관단 면적의 1.5에서 2배 정도. 그래서 취수관에 스크린망을 설치하는 것은 관단 면적의 1.5에서 2배 정도 크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수털이 있어요. 취수털. 자, 취수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취수털은 우리가 취수를 하는 지점이 하천 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을 기준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물이 유입되게끔 이렇게 스크린을 사용해서 그럼 물이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자, 이걸 우리가 하천의 가장 깊은 지점에 집어넣어서 취수하는 시설을 뜻하죠. 그래서 물이 취수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이송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다시피 상당히 작죠. 그러니까 대용량 처리가 못해.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 가장 깊은 지점에 넣어놓고 우리가 취수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뭐가 유입이 많아요? 하천으로? 토사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매몰될 수가 있는 또 단점을 가지게 되는 게 취수털입니다. 자, 우리가 호수 자체 내에서 중소량으로 취수를 하는 취수시설이에요. 뭐 하천이나 호수에서 물이 많은 쪽에서 취수를 하겠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구조가 상당히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하니까 식용도 비교적 어때요? 간단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중에 설치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중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표면수는 취수할 수가 없어요.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사 유입에 의해서 매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게 취수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종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취수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13번에 보시게 되면 호수나 댐을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취수시설이 취수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수위 변동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작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수위 변동이 크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호수 등의 대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호수의 표면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면수를 취수할 수는 어때요? 없어요. 그 다음 구조가 간단하고 시공도 비교적 요기한 편이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취수문입니다. 취수문. 자, 취수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수지 같은 수문을 뜻합니다. 수문. 그래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회전을 시켜서 우리가 취수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보통 중소량 취수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유심히 안정된 상태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의 흐름이 안정이 되느냐 안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취수문은 물의 흐름이 안정된 곳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사나 부유물의 유입 방지가 용이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취수문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 취수문을 통해서 토사나 부유물이 쉽게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입 방지를 우리가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갈수시에 일정 수심 확보가 안 되면 취수가 불가능해요. 왜? 취수문 자체를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취수문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호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물의 흐름을 여기서 취수문을 여기서 한 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럼 취수를 해서 물을 흐르게 해서 우리가 정수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수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높이가. 그럼 그 높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취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시는 부족한 시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갈수시가 되면 취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수위의 변동이 생기면 취수구의 변동, 우리가 조건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수탑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수위 변동이 적은 호수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취수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 변동이 적어야 되죠. 그리고 수심 상황에 따른 취수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수심은. 그리고 갈수기에 호수에 유입되는 수량 이하로 취수할 계획이면 안정 취수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물막이를 필요로 합니다. 가물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물막이라는 것은 임시로 물막이를 하는 것을 가물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갈수시, 홍수시, 결빙시 취수량 확보 조치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홍수시나 갈수시나 결빙시 같은 경우에는 취수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기상 조건에서 파랑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상 조건에서 우리가 파랑주의보라고 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파랑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취수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수나 댐의 수원으로 하는 취수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일반적으로 중소량 취수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물막이를 필요로 합니다. 가물막이를 필요로 하죠. 파랑이나 결빙 등의 기상 조건의 영향을 어때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특히 결빙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파랑이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없어요. 여기서는 결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갈수기에는 호수에 유입되는 수량 이하로 취수할 계획이면 안정 취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량 이하로 우리가 취수할 계획이면 안정 취수가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설명은 답은이 정답. 여기서는 파랑은 빼고 결빙에 대한 기상 조건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답은 자체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갈수기나 홍수 시, 결빙 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이 정답. 파랑에는 영향이 없어요. 대신에 결빙이나 갈수나 홍수 시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가지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